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6월 12일 토요일 부산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5경주에 출전했었던 배학성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취입은커녕 마크를 놓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결국 고강종의 송영진으로 들어왔습니다. 1622.3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됐습니다. 배학성은 5착으로 밀려났는데 주의 하나만 먹고 간신히 태만실격 면하고 이번 회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강자들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발급 6경주 배학성이 득점 높은 강자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선발급 6경주만큼은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는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발급 5경주 문현진이 유리한데 유현종도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점에서 맞대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 후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구봉강이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구봉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근화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면 윤영수하고 김우병하고 윤영수, 임규태, 이광민은 파업 선수들인데 여기에 황종대가 중립 선수죠. 어쩔 때는 비파업 선수 들어가고 어쩔 때는 또 파업 선수 들어가고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황종대. 전일은 또 강자의 후미 이상현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광명경주에서는 또 황종대가 이상현을 또 유현종을 배제시키면서 파업 선수들과 경주 펼쳐 나가다 보니까 유현종은 고전을 했는데 황종대는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쩔 때는 파업, 어쩔 때는 비파업, 본인의 실리 챙겨 나가고 황종대. 일단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아무래도 구봉강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봉강 입장에서는 이근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근우를 챙겨준다 하더라도 윤영수가 있고 김우병이 있습니다. 몸싸움 능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근우 줄 끊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파업수들이 잔뜩 출전하고 있고 여기 이 황종대도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봉강이 타종부터 때리거나 젖히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근우가 쫓아가기 좀 버거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근우와의 전략적인 연합보다는 아무래도 본인 실리 챙겨 나가고 있는 황종대의 전략적인 타협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병, 윤영수 활용해 나갈 수도 있죠. 좋은 자리 잡아놓고 9번강의 뒤를 쫓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마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동마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동마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김우병이 힘을 쓰고 구봉강이 젖히기 타임 잡아 나갔을 때 김우병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우병 선행이 아니라 마크로 갔습니다. 직선에서 차가 나올 뻔까지 했었던 김우병이라는 점에서 7번과 4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황종대가 구봉강하고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7번, 4번 받아갈 수 있는 또는 힘을 쓸 수 있는 전일처럼 마크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7번과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2번하고 7번, 4번 두 차권 중에서 7번과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칫 자리 선정에서 파업 선수를 자리 잡고 9번강 2군으로 자리 잡았을 때 자리 선정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병이 힘을 쓰고 황종대, 윤영수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9번강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 못 넘어가게 된다면 황종대가 직선에서 취입승부 펼쳐나가면서 2번과 4번의 동반 입장을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착순간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9번강이 고전하게 된다면 황종대, 김우병, 황종대, 윤영수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정도는 공략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수들이 더군다나 황종대가 9번강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파업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 7번하고 2번, 7번하고 4번 두 차권,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터뷰에서 본인이 중립 세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황종대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리대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타 출전하고 있는 노태권 컨디션 좋고 기세가 좋아요. 88.47입니다. 2차권 진입한 선수들, 득점 높은 선수들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태권만큼 점수 높은 선수가 없어요. 88.1대가 있고 88.4대가 있죠. 우수급, 선발급, 부산 선발급 6경주입니다. 득점 높은 2차권 선수 한 명만 올라가기 때문에 노태권 2착하면 결승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홍관하고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정면 대결까지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노태권도 요즘 들어서 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태권이 힘을 쓰고 김홍건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홍건 노련했습니다. 빼앗는데 주력하면서 유현정의 뒷자리 직선에서 추입까지 나섰었던 김홍건,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김홍건 쫓아갈 만한 선수가 없죠. 더군다나 노태권도 득점대가 있기 때문에 김홍건하고 노태권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하고 6번 쪽에 1번하고 6번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노태권이 때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번의 뒷자리는 4번 이은우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일도 이은우 쫓아가는데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따라 나서는 견주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노태권이 힘을 쓰고 김홍건이 직선에서 추입을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은우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이죠. 1번하고 4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과 6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홍건이 원체 노련을 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솔직히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김홍건이 추입형이기 때문에 자칫 타겟을 잘못 선정하게 된다면 노태권이 결승 가교에서 김홍건을 넘어서는 경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노태권 머리 정도는 날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하고 4번 정도는, 6번하고 7번 정도는 가능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0%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6, 4나 6, 5, 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홍건 인정하고 이번 편성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1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상현이 주드럭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송대호하고 지정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부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강종과 송영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주성민도 비파업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명의 선수가 비파업, 최부건, 고강종, 송영진을 중심으로 3명의 선수는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상현이 송대호를 다시 한번 챙겨 나가면서 최부건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혀 송대호 깝깝했습니다. 달아줬는데 쫓아가질 못했습니다. 따라는 나섰어요. 직선에서 허남여력에 잡히면서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송대호, 그늘만큼 정신 차려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이 힘을 써주고 5번 송대호가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그늘만큼은 정신 차려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호는 순간 시속이 상당히 좋아요. 잡고 돌리면 11초 대 중반 시속까지 끊어내고 있습니다만, 이상현은 중후반 시속이 나오죠. 송대호가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일 2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3착으로 밀려났었기 때문에 그만큼 송대호 악착같이 이상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부건이 3번의 뒷자리를 빼앗는 작전, 3번의 뒤를 빼앗게 된다면 전일처럼 송대호 달고 이상현이 쐈는데 최부건에게 잡힌다면 이번 편성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호하고 36입니다. 3호하고 36 견주권, 3호하고 36 견주권 두 차권, 아무래도 3번과 6번 비팝 쪽 라인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과 6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한번 30%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 편성은 최부건이 전일처럼 과감하게 힘을 쓰는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부건이 힘을 쓰면 전일 대박을 만들어냈었던 고강종이 광주팀 선수들입니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최부건이 후배예요. 최부건이 힘을 쓰고 고강종이 몰고 가게 된다면 이상현이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최부건의 선행을 고강종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전일처럼 또 추임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5번이라든지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고강종 낙차 이후 1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뭐 전일도 직선에서 추임이 나오면서 1600배라는 초대박의 주인공이 됐었습니다. 절대 몸 상태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최부건의 선행 고강종이 몰고 간다면 이상현이 선행 승부만 펼쳐나가고 있고 인터뷰에서 저치기가 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최부건이 힘을 쓰고 고강종이 몰고 간다면 2륙이나 2, 3, 2호까지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전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이상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5번, 6번으로 3복승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부건이 못 쫓아가거나 송도호가 못 쫓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후차권 배당 노려볼 수 있는 만큼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후차권에서 배당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안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정동호가 월등합니다. 정동호의 후미를 김범중하고 최영준이 마크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웅주가 타종전으로 정동호의 뒤로 막혀 나갈 것이냐 노성현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노성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웅주라든지 한상원, 유승우 순으로 파업선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호가 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웅주가 타종전으로 뭐 정도의 뒤를 빼앗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차 김범중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김범중이 때리고 유현종이 정동호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동호하고 김범중의 전략적인 연합을 전 경주의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아무래도 수성하고 금정팀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김범중 기복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달고 쏴도 됩니다. 6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웅주가 타종전으로 빼앗는다면 쫓아 나선다면 직선 취입 대결에서 따라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동호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 선수들 줄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웅주의 선정 가능성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6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6번과 3번 주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현진이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자칫 직선에서 잡힐 뻔했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 좋은 문현진 과연 유현종과 전략적인 연합을 펼쳐 나갈지 박태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현진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임근태가 있고 김광록이 있고 김유신이 있죠. 반면 유현종 입장에서는 이경태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현종이 이경태를 달고 쏘더라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저래 문현진 입장에서는 타종전으로 유현종의 뒤를 전일 김원건이 빼앗는 것처럼 후미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유현종의 선행감이 전반적으로 빠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 입장에서는 3번을 타겟으로 하면서 직선 취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3번,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 편성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박태호가 때려준다면 7번 입장에서는 몰고 갈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호도 선행감이 괜찮기 때문에 문현진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3번 쪽이 유현종이 박태호보다는 선행력이 세기 때문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3이 먼저입니다. 7-2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2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어차피 자리 선정해서 파업 선수들이 자리 잡고 유현정이 이경태를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현정이 만약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서 성공하게 된다면, 잘만 하면 이경태가 쫓아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팝 라인 쪽에 2번과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3번과 1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김유신이 쫓아가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 좀 소액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박태호하고 김광록은 광주팀이죠. 임근태는 또 유현전의 뒤를 마크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유신이 붕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1이나 3-6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면에서 문현전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배에서 유현정을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7번과 3번, 박태호가 내선 잡고 문현진이 취입해 나가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안선발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배악성 차가 뒤로 갔습니다. 유리한 편성에서 박태호의 선행을 쫓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5차권을 밀려났었는데 주의 하나 먹었습니다. 결과는 대박으로 이어졌어요. 1622배라는 대박이 발생된 배악성,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파업 선수들끼리 견주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악성이 분명 인정받게 된다면 정창권의 뒤를 배악성이 마크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헌남열이나 김재환이 자리 잡는 견주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정창건이 때렸을 때 요즘 들어서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이 시속을 배악성이 끝까지 밀고 믿고 견주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헌남열이 배악성을 상대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남열이 지금 계속해서 비파업 선수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죽을 쓰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악성보다는 솔직히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취입 대결에서 배악성이 보다는 헌남열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1번 머리 공략해 드리고 싶어요. 헌남열과 배악성이죠.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수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 1번하고 5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배악성이 정창권 믿다가 시속 안 나오면 헌남열이 세게 넘어가죠. 김재환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따라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5번 쪽 우선 하시되, 복숭 중심이라는 점 1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인 만큼 2로 먼저 16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정창건이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배악성이 막혀 나가는데 정창건의 선행을 배악성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의 선행을 정창건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창건이 그대로 버텨내는 2번과 5번의 동반 입상 노려볼 수 있죠. 2번하고 6번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정도는 소액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창건이 고전하고 있긴 합니다만 박효진의 선행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배악성 전일같이 헌남열 들이대고 김재환 들이댄다면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정창건이 그대로 끌고 들어간다면 2호나 2호나 26, 이 1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30% 이상 정도는 충분히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아요. 2호나 16, 이 1경주권 정도는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1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기본으로 하는 1번하고 6번까지 차선으로 헌합열의 선전은 먼저 이번 편성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아무래도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